대한민국 부동산의 길라잡이 대부도의 허태입니다. 요즘 말이죠. 코로나가 이제 5일째 또 계속 200명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이제 밖으로 나가기가 참 무서운 세상이 됐습니다. 부동산도 말이죠. 사실은 임장, 즉 계속적으로 이 동네를 보면서 본인의 경험도 해보고 지하철도 타보고 또 거기까지 걸어 가보고 이런 것들 해야 되는데 지하철 타기도 사실은 무서운 이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대부도에서는 말이죠. 여러 지역을 여러 전문가와 함께 이 TV를 통해서 비대면으로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2077-6363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안정적인 저희가 이제 부동산 자산도 여러 가지로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본인들의 어떤 자산이 궁금하다. 여러 가지 부동산적으로 세법도 이런 건 전문적인 세무사 정도는 아니더라도 저희 전문가들이 자세하게 무료로 친절하게 상담해 드릴 테니까 2077-6363으로 전화 주시고요. 끝나고도 언제나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찍히면 저희가 언제든 전화를 드릴 테니까 2077-6363으로 액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대부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디, 액션! 네, 오늘의 전문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백민정 이사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말이죠. 길잡이라는 표현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정말 좋은 지역, 알찬 지역을 오늘 운전기사를 통해 우리 백민정 드라이버와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지역을 또 드라이브 하겠습니까? 네, 오늘 추천드릴 지역이 서울의 중심축 지역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마포구입니다. 마포구 같은 경우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 여러 대학교들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임대 수요가 높고 그리고 주택 선호도가 매우 높은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6호선 대흥역과 그리고 2호선 이대역 더블 역세권을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한 교통 여건이 되어 있고요. 염리동 재개발과 그리고 아현, 북아현의 뉴타운 개발 호재가 있는 곳으로 현재 개발이 완료가 된 곳도 있고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명품 브랜드 아파트 단지들과 나란히 하면서 재개발이 될 여력이 매우 높은 지역인데요. 청약통장으로 아파트를 분양을 받기 좀 힘드신 분들은 이렇게 재개발을 앞둔 지역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변에 여러 대학들이 임접하고 있어서 임대 수요 높고 그리고 재개발이 유력한 그런 지역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명문 대학가가 인접해 있어서 임대 수요, 배우 수요가 상당히 좋습니다. 뭔가 호랑이가 떠오르는데요. 마포구 어흥 아닙니다. 대흥동 보겠습니다. 보시죠. 자, 서울시 마포구 대흥동은요. 강북의 황금 라인이라고 불리는 6호선의 대흥역과 활용성 높은 순환 노선인 2호선의 이대역이 지나는 더블 역세권 지역으로 교통 환경이 아주 우수합니다. 자, 서강대, 연세대, 이화여대, 명문대학교가 인근에 밀집되어 있어 대학생과 교직원들부터 임차 수요가 풍부합니다. 뿐만 아니라 신촌, 홍대, 합정, 망원 이런 상권들의 인프라를 가깝게 이용할 수 있어 문화와 쇼핑, 교육까지 아우르는 신흥 주거지로 주목받고 있고요. 여기에 아현 뉴타운과 염리동 재개발 사업에 따른 주거 환경의 현대화로 인한 미래가치 상승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대흥동입니다. 네, 제가 배우 생활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이 대흥행 이런 말 되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동네 자체 이름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대흥동. 자, 이 지역에서 어떤 유형의 물건을 또 살펴봐야 될까요?
네, 위치는 6호선 대흥역과 그리고 2호선 이대역을 도보 6분에서 7분 거리에 이용하실 수 있는 곳입니다. 총 5개 층으로 구성된 신축 다세대 주택이고요. 전용 면적이 약 19.47제곱미터로 평수로 환산하게 되면 5.89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실사용 면적이 중요하기 때문에 실사용 면적은 8평이 넘어가서 1인 가구가 거주하기도 좀 넉넉한 면적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지역 시세가 3억 7,800만 원에서 4억 2,800만 원입니다. 예상 임대가가 이제 전세로 활용하시게 되면 1억 8천에서 2억 원 예상이 되고요. 전세 활용하시게 되면 실투자 금액이 1억 9,800에서 2억 2,800만 원입니다. 이미 추진위가 설립이 되어 있고요. 재개발 예정 구역으로 이제 재개발이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약 28층 정도로 해서 세대 수는 700에서 한 750가구 정도 형성되는 대단지 아파트가 건설될 예정입니다. 향후 개발이 완료가 된다라고 하면은 높은 매매가 형성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가점이 낮으신 분들, 청약통장으로 이제 분양 받기 힘드신 분들은 이러한 재개발 예정 구역인 주택 매매해 두시면은 훌륭한 투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조합원 구성 전 추진위원회가 이제 구성이 돼 있는 우리 원룸 다세대 주택 1인 가구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뭐 더블 역세권이기 때문에 인기가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뉴스를 보니까 이제 그 아파트 거래 건수보다 빌라가 앞섰다. 이런 통계가 지금 나왔습니다. 이 빌라라는 게 말이죠. 데이터를 보면은 어쨌든 이 땅값이 오르면 네. 같이 오르기 때문에 맞아요. 3년 전에 2년 전에 빌라가 이 가격이었는데 이렇게 올랐어라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세대 주택에 대해서 지금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대흥동 입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입지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마포구 대흥동 매물은 6호선과 그리고 2호선 더블 역세권 입지이기 때문에 편리한 교통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현 뉴타운과 염리동 개발 또한 빼놓을 수 없는 개발 호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신축 아파트들이 들어오면서 뉴타운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축 아파트를 제외하고 신축만 해도 세대수가 15,000가구 정도 형성이 되어 있고요. 이 아현 염리 뉴타운 같은 경우는 현재 30평대 실거래가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예를 들어 드리면 대흥 2구역 재개발인 신촌 그랑자이가 34평형인 최근 실거래가가 18억을 거래를 했습니다. 굉장히 높은 거래가인데요. 이렇게 이 매물은 이 뉴타운하고 인접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생활 인프라는 당연히 같이 이용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향후에 재개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개발 완료 시에는 높은 시세 차익까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개발을 앞둔 주택을 매매를 해두시면 사실 서울의 아파트 너무나 먼 얘기처럼 느껴지실 수 있을 텐데요. 이러한 재개발 앞둔 주택 같은 경우는 투자 금액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좀 투자 계획을 차근차근 세워두시면 서울의 아파트 꿈을 이루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흥동 매물 같은 경우는 아현 염리동 재개발 진행되는 곳과 매우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재개발 정비 예정 구역으로 추진위가 설립이 되어 있고요. 이미 동의서도 40% 이상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세대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조합 설립까지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또 대학교들이 많이 인접이 되어 있잖아요. 이대라든지 서강대라든지 그리고 연세대, 홍대까지 이렇게 여러 대학교들이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풍부한 임대 수요가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서강대, 이화여대, 연세대. 제가 갑자기 하나 아이디어가 떠오르는데 이 대학교를 들어가신 분들 중에 네. 좋은 오피스텔도 있지만 이제 뭐 증여를 좀 해가지고 20살에 여기를 딱 하나 사 주시고 한 뭐 이제 사회에 어떤 나갔을 때 예를 들어 네. 남자분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아파트 이런 데 있으면 좋으니까 한 30이 돼서 10년 기다리시면 그렇죠. 운 좋으면 또 맞아요. 이게 뭐 수십억의 또 아파트가 되니 그냥 뭐 제 상상입니다. 그런 투자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그 묻지마 청약이라고 그러죠. 무조건 넣어요. 네, 맞아요. 혹시나 될까 봐.
맞습니다. 근데 이게 넣고 나서가 문제인 게 안 되니까 상처가 더 큰 겁니다. 네. 우리 젊은 세대들. 애 한 3명 이상 있어야 되고요. 또 부양가족도 있어야 되고요. 이 특약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약도 일반 그 주택 그 청약도 되게 어렵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을 아마 좀 이 장투라 그러죠. 장시간 투자를 해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제 주관적인 생각으로 한번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좀 미래 가치 한번 알아볼까요? 네. 먼저 교통을 설명드리면 2021년 초에 완공 예정인 월드컵 대교가 있습니다. 한강대교인 월드컵 대교는 마포구에서 영등포구 구간으로 지하화해서 서부 지역의 교통 개선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마포구의 대표 호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부선 경전철 사업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은평구 6호선 세전역을 지나서 이제 마포구 지나 서울대 입구까지 연장 예정인데요. 기존 도시철도와 연계하고 또 환승하기 때문에 시간 단축은 물론이고 서남권과 도심권을 연결하기 때문에 교통 개선이 크게 일어날 수 있는 교통이 매우 편해지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 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국회대로 상부 공원화 사업입니다. 국회대로 지상도로는 지하화하고 상부에 서울광장의 8배에 달하는 대규모 선형공원을 조성할 예정인데요. 자연 친화적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상암 DMC 랜드마크 조성 사업입니다. 100층이나 되는 초고층 복합 건물이 지어질 예정인데요. 이거는 또 마포구의 큰 수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경의중앙선 지상철을 지하화하고 철도로 단절된 상암동과 수색동을 연결하는 수색 역세권 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이 역세권 개발 사업이 완료가 되면은 많은 일자리 창출이 일어나는데요. 15,000개 정도 일자리가 생긴다고 합니다. 일자리가 많이 생기면 거기에 따라서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렇게 1인 가구 거주하는 주택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선호도가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마포 유수지, 복합 문화타운, 그리고 당인리 발전소 부지 개발 소식까지 마포구 대흥동에는 굵직한 개발 호재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재개발로 인한 신도시급의 개발은요,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신도시급의 주거 공간으로 탈바꿈할 거기 때문에 앞으로 부동산 상승에도 크게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대흥동 원룸 다세대 주택 시세 한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매매 금액은 3억 7,800만 원에서 4억 2,800만 원이고요. 예상 임대가는 전세 시 1억 8천에서 2억 원 예상됩니다. 전세 활용 시 실투자 금액은 1억 9,800에서 2억 2,800만 원으로 약 2억 원 정도 예상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가격 정보 다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포구 대흥동 원룸 다세대 주택 현재 시세 3억 7,800에서 4억 2,800만 원. 다소 뭐 비싸다는 감이 있지만 나중에 이제 그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잘 되면 추진위원회가 지금 설립이 돼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아파트가 설립이 될 것 같으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가격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전세 임대 시 보증금 활용하시면 실투자 금액 1억 9,800에서 2억 2,800만 원 예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대흥동의 다세대 주택을 좀 볼 때 주의할 사항 뭐가 있을까요? 네, 신축 건물로 이제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바로 입주도 가능하시고 바로 임대도 두실 수가 있습니다. 풀옵션 주택으로 일부 세대에는 테라스 공간이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고요. 대흥 5구역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추진위가 설립이 되어 있는 그리고 현재 과반수 이상의 동의서가 완료가 되어 있는 재개발이 임박한 매물입니다. 인근 재개발 구역인 염리동은 최소 매가가 5억 원 이상 예상을 하셔야 되고요. 실투자 금액은 3억 원이 훌쩍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 대흥동 구역 내에서는 신축 기준으로 했을 때 보통 이제 4억 원이 넘는 게 보통인데요. 지금 추천드리는 매물 같은 경우는 저희가 검토를 해봤을 때 매매가 3억 원대와 그다음에 실투자금 2억 정도로 해서 가장 저렴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개발 투자 요건을 모두 충족했고요. 그다음에 신축이라는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역 내에 노후주택이 많아서 이러한 신축 주택에 대한 수요가 항상 풍부하기 때문에 임대 두시면서 장기 투자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안내해드린 부동산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또 이 시청자분께서 또 궁금하신 어떤 부동산 정책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의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신 분들은요. 2077-6363으로 바로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어서 살펴볼 지역 핵심 포인트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정무관님. 네, 두 번째로 추천드릴 지역은 송파구 방이동입니다. 송파구 방이동은 강남에서는 유일하게 관광특구로 지정이 된 곳이죠. 관광특구로 지정이 된 이후에 집가 상승률이 2배 이상 훌쩍 올라가면서 현재는 평당 1억 원이 훌쩍 넘어간 거래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교통으로는 강남에서 연결되는 9호선 한성백 지역이 개통이 되면서 유동인구가 급증한 지역이기도 하고요. 잠실 롯데월드타워와 그리고 석촌호수, 방이동 먹자골목, 올림픽공원까지 인접하고 있어서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이 삼박자가 모두 완벽한 곳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거리에는 이제 속리단길이라는 명소까지 탄생을 해서 네. 젊은 층들은 일부러 이곳을 찾아와서 즐기는 곳이기도 한데요. 일단 송파구 방이동은 롯데그룹 계열사를 비롯해서 송파구청 그리고 삼성 SDS, 금융기관, 공공기관 이러한 직장인 수요층이 아주 풍부합니다. 거기에 이제 코엑스 잠실 종합운동장 일대 마이스 개발까지 완료가 되면은 이러한 수요층은 한층 더 늘어날 것이다. 이제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송파구 방이동의 모습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자, 8호선 몽촌 토성역과 9호선 한성 백제역이 지나는 다중 역세권 지역인 송파구 방이동은요. 석촌 호수, 올림픽 공원과 같은 큰 규모의 공원과 쇼핑 시설인 롯데백화점, 롯데월드몰, 자, 그리고 송파구청, 서울 아산병원과 같은 편의 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 주거 수요가 풍부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의 랜드마크인 롯데월드 타워 탄생과 함께 방이동 먹자골목과 석촌호수 카페거리 그리고 송파의 새로운 핫플레이스로 자리 잡은 속리단길까지 활성화되면서 엄청난 유동 인구를 발생시키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 잠실 일대가 관광특구로 지정되면서 해마다 다양한 축제들로 열리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유동 인구가 증가 예정이고요. 그에 따른 상권 확대의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는 방이동입니다. 네, 미세먼지인가요? 많이 껴있네요, 그죠? 자, 송파구 방이동의 모습을 만나보고 왔는데 이곳에서 어떤 유형의 또 투자처를 만나볼까요? 네, 관광객이 넘쳐나고 직장인 유동인구가 풍부해서 신축 상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8호선 몽촌토성역이 도보 1분, 그리고 9호선 한성백제역, 도보 3분 거리에 있어서 더블 역세권 이용하실 수 있는 위치가 굉장히 좋은 곳이고요. 규모는 지하 8층에서 20층까지 되어 있는 주상 복합형 건물입니다. 면적은 33.31제곱미터로 되어 있고 지역 시세가 1층 기준으로 했을 때 9억 3천에서 10억 원 정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월세를 두시면 실투자 금액이 1억 8,900에서 약 2억 1천만 원 정도 예상하실 수 있고요. 지금 같은 이제 부동산 시장은 주택을 더 이상 투자하기 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좀 자금이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수익형 상품을 많이 알아보시고 그리고 궁금해하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서울 중심축에 있는 수익형 상품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몽촌 토성역과 한성 백제역 걸어서 3분 거리라고 합니다. 이 상가는 말이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첫째도 목, 둘째도 목, 셋째도 목입니다. 이 유동인구가 가장 중요하고요. 또 뭐 유동인구가 많다고 해서 또 그게 또 잘 되는 상가는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한번 임장을 한번 가보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어떤 다른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입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위치는 방이동 먹자골목 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방이동 먹자골목이 서울시로부터 잠실 관광특구로 지정이 된 이후에 많은 유동인구가 더 생겼는데요. 이곳 같은 경우는 잠실 롯데월드타워, 그리고 석촌호수, 방이동 먹자골목, 그리고 올림픽공원까지 이 전체 지역을 관광특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매년 이곳을 찾는 관광객과 그리고 유동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곳인데요. 직장과 주거 그리고 생활 인프라까지 모두 완벽한 곳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방이동 주변에 상주하는 직장인 수요층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롯데그룹 계열사 그리고 송파구청과 삼성 SDS 가까이에는 한미약품,
그리고 금융기관, 공공기관, 굉장히 많은 기업의 직장인 수요층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 약 6,000실의 이제 오피스텔 입주자까지 포함하게 되면은 굉장히 안정된 수요층이 확보가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평일에는 직장인 수요층이 이쪽 상권을 이용을 해주고요. 그리고 주말에는 관광객이라든지 그리고 주말에 가족 단위 연인들이 이곳을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중 무휴 365일 안정된 상권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잠실주공 5단지와 미성 크로바 그리고 진주아파트 재건축까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재건축이 나중에 다 개발이 완료가 되면은 10,000가구 이상의 주거타운이 형성이 될 예정입니다. 신축으로 된 주거타운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또 탄탄한 수요층이 확보가 될 거고요. 그래서 상가를 보실 때 필수적으로 입지 중요시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 입지 안에 누군가 이용해 줄 수 있는 수요층이 얼마나 받쳐주는지 꼼꼼히 살펴보시면 수익형 이런 물건들을 좀 잘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자꾸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 상가는 일단은 좀 가격대가 좀 있는 게 괜찮은 것 같아요. 있는 것 자체가 이제 어쨌든 유동인구가 파악이 된 거고 또 입지가 중요하니까 입지가 좋은 만큼 가격이 또 비쌀 수밖에 없고 그렇죠. 앞으로도 계속 또 이 땅의 가치는 올라가기 때문에 이 상승을 같이 동반 상승을 또 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미래 가치 한번 알아보죠. 네, 송파구 방이동 먹자골목에 위치하고 있고요. 지가 상승률이 굉장히 높은 곳 그리고 말 그대로 정말 땅값이 너무나 비싼 지역입니다. 잠실 관광특구의 프리미엄을 모두 누리실 수 있는 지역인데요. 관광특구에 맞게 차 없는 거리라든지 그다음에 관광특구의 여러 행사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유동인구가 더욱더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개 영업이라든지 테라스 영업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상권을 이용을 하시는 분들 전용 면적을 좀 확보를 해서 활용하실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잠실하면은 마이스 복합단지 개발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삼성도 현대 GBC 부지부터 이제 잠실 종합운동장까지 개발이 완료가 되는데요. 사실 이 잠실 종합운동장 마이스 개발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도 가장 큰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개발에 따라서 일자리 창출이 많이 이루어질 거고요. 이렇게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지면 아주 가까운 거리의 상권이 굉장히 활발하게 좋아지는 여러 사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상주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면서 이 상권을 이용할 수 있는 수요층이 증가하기 때문에 현재보다는 좀 더 높은 수익도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방이동 인근의 대단지 아파트 재건축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잠실주공 5단지, 그다음에 미성 크로바 아파트. 이러한 것들은 이제 부동산 시세를 주도하는 신축 아파트가 이제 앞으로 들어온다라고 볼 수 네. 있는데요. 일단 다 완료가 되면 10,000가구 이상의 주거타운입니다. 근데 여기 신축 아파트이기 때문에 입주하시는 분들이 경제적이라든지 생활 수준이 좀 높으신 분들이 많이 입주를 하고요. 네.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는 상권도 같이 활발해지면서 좋아지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방이동 일대에는 여러 호재들로 인해서 이 상권은 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 관광특구의 희소성 그리고 가치가 더 높아질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관광특구가 된 방이동 희소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시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이동 상가 1층 시세가요. 이제 9억 3천에서 10억 원 정도입니다. 신도시 1층 상가가 보통 10억 원을 훌쩍 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신도시가 아니고 여기는 서울 중심축에 있는 관광특구입니다. 이미 상권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월세 금액이 보증금 9천만 원에 월 임대료 350에서 380만 원 예상합니다. 그리고 대출 가능 금액 6억 5천 100만 원에서 7억 원 예상되고요. 그래서 실투자 금액 1억 8,900에서 2억 1,000만 원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방이동 상가 투자할 때 주의사항 바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이동 지금 상가 같은 경우는요, 유흥상권으로 이미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 공간이 굉장히 여유롭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주차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다라는 점, 그래서 일반적인 노후화된 상가보다는 높은 임대료를 받으실 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높은 전용률 63.5% 높은 전용률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꼼꼼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방송에서 정말 다 하지 못한 말들이 너무 많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두 가지 물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은요. 2077-6363으로 바로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보시죠. 네, 다시 한번 또 우리 실전 투자 안목을 키워드릴 오늘의 드라이버 함께 보시죠. 오늘 정말 중요한 지역을 합니다. 이분은 거물급 지역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거물이란 표현을 좀 쓰기가 그런데 우리 거물 전문가 김수진 전문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야, 역시 용산, 또 이 서울의 중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 부동산 지역을 스카이라는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중심 대표 지역을 스카이라고 하면 S는 서초, K는 강남, 마지막 Y를 용산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늘 이슈의 한가운데 있는 이 용산 지역에 어디를 투자해야 되고 어떤 거를 주목해서 봐야 될지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저는 용산하면 이 상업 지역에 주목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상업 지역을 주목을 해야 될지 말씀을 드려보면은요. 용산하면 이 일반 상업 지역의 고밀도 개발이다. 일반 상업 지역의 초고밀도 개발, 초고층 빌딩이 들어선다고 하면 그렇다면 바로 이 고밀도 개발이 들어선 지역에 인근에 투자를 해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용산은 용산 혁신지구 개발을 이미 발표가 됐습니다. 바로 이 용산역 앞에 물론 상업지입니다. 일반 상업지역에 이 공영주차장 부지를 혁신지구로 개발을 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오피스라든가 뭐 주거라든가 공공청사라든가 다양한 개발을 들어오는데 어떻게 들어오냐? 용적률 800% 정도의 30층 건물이 들어옵니다. 그렇다면 그 인근에도 같이 개발이 들어가겠죠. 용산만의 가장 큰 특징이 있습니다. 이거를 이해하셔야지 이 용산 개발을 좀 아신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처럼 이 용산 공영주차장 부지라든가 그동안 200년 동안 이 왜군이 차지했던 지역이라든가 용산공원이라든가 굉장히 개발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다 누구 땅이다? 공공기관, 서울시 땅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서울시라든가 이 공공기관의 의지에 따라서 얼마든지 개발 계획이 바뀔 수가 있고 거기에 용적률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대시설을 넣을 수 있다. 그렇다면 그걸 이해를 해야지만이 이 특별계획구역이라든가 이 고밀도 개발을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계획구역이라고 하면은요, 용산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인데요. 다른 지역하고 차별화되게 특별하게 용적률을 적용한다. 특별하게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용도를 좀 허용하겠다 이런 의도인데요. 거기에 맞춰서 이 특별하게 어떻게
용적률을 최대 800에서 1300%까지 허용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 고밀도 개발인데요. 이런 거를 이해하셔야지만이 용산구에 있는 70년대 이전 건축물 중에서 상업지역에 위치해 있는 부분에 물건을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오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보시면은 가장 핫한 지역이죠. 용산에 있는 국제업무지구입니다. 정비창 부지, 코레일이 소유하고 있는 부지인데요. 올해 이쪽에 굉장히 핫한 뉴스가 발표됨으로 해서 용산 지역이 들썩들썩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지역은 이 지역이 용산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했죠. 공공기관 그리고 시에서 가지고 있다는 건데요. 또 하나 서울 한복판의 중심에 바로 이 나대지라는 겁니다. 나대지는 얼마든지 바로 개발이 된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3종 주거 지역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서울시 자료에 들어가 보면 나와 있는데요. 일반 상업지역하고 중심상업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주거지역에 들어갈 수 있는 용적률하고 일반 상업지에 중심상업지에 들어갈 수 있는 용적률이 몇 배가 차이 나는지 아실 텐데요. 250%를 800% 혹은 1300%까지 상향을 한다는 얘기죠. 그만큼 초고층 빌딩이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이쪽 주변을 이렇게 개발을 했는데 이것뿐만이겠습니까? 용산이기 때문에 가능한 지역이 또 있습니다. 현재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요. 이미 그렇게 진행이 된 거고 또 추후에 말씀드릴 지역은 앞으로 계획된 지역입니다. 이것도 이미 지금 2종이랑 3종 일반 주거 지역인데 준주거 지역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최근에 부동산 뉴스를 보시면 이 지역에 대한 뉴스가 좀 나오는데요. 그동안 재개발이 진행이 안 됐는데 최근에 지금 조합장 선출이라든가 여러 가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위치를 보시면은요, 여기 이쪽 지역입니다. 용산역에서 바로 앞쪽에 있는 앞쪽 국제업무지구 맞은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굉장히 핫한 지역이죠. 한강 뷰가 나올 수 있는 지역이고 이 지역에는 상가, 오피스, 공동주택이 혼합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고층으로 용산 지역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고층으로 주상복합 타운으로 재개발될 예정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쪽 지역의 토지 가격이 2종, 3종이었을 때도 5천, 6천만 원 정도였죠.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1억을 호가하고 있습니다. 2종, 3종이 1억 정도 호가할 정도, 물론 준주거기 때문에 더 비싼 가격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지금 종 상향을 시킴으로 해서 용산 지역의 지가를 많이 지금 끌어올리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다른 상황을 또 말씀을 드려보면요. 이것도 이미 확정된 거죠. 유엔사 부지라고 하면 미군이 철수한 부지 중에서 최초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부지도 마찬가지로 3종 일반 주거지역.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용산의 가장 큰 특징을 아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공공기관이 갖고 있던 땅, 나라에서 갖고 있던 땅을 개발을 한다. 물론 목적은 주거를 좀 공급을 늘린다거나 거기 안에 여러 가지 부대시설을 넣는다는 목적이 있겠고 그거에 기반을 놓고 종상향이라든가 거기에 맞춰서 개발이 들어간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것도 3종 일반 주거지역을 일반 상업지로 종상향을 했습니다. 용적률을 800% 정도, 250%, 300% 정도를 800%까지 어마어마한 용적률을 상향을 했는데요. 여기에 마찬가지로 이제 2017년도에 새로운 주인을 만나서 현재 사업 시행 승인 계획 중이고요. 여기에 호텔이라든가 오피스라든가 여러 가지 주상복합 아파트까지 들어설 예정입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미 진행이 된 상태입니다. 서울시에서 이렇게 주거지역이 종상향을 준주거라든가 일반 상업지로 상향이 되는 경우가 흔하지가 않은데요. 용산 지역은 좀 흔하게 찾아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정부에서 정책이 물론 공급을 좀 늘리겠지만 도심의 공급의 정책을 늘려보겠다는 정책 하에 나오는 계획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용산은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게 초고층 빌딩이 들어선다. 물론 그거는 용산역 주변이겠고요.
또 인근에 있는 뭐 동부이촌동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게 뭐 테라스하우스라든가 고급 주택이 즐비하죠.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요, 한남동과 이태원이죠. 이쪽은 방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한남 뉴타운과 동부 이촌동 고급 주택이 즐비한 곳이죠. 뭐 대기업 회장님이라든가 여타 연예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인데요. 이 지역을 한남 뭐 1구역이라든가 이태원도 주변이거든요. 한남 여기는 오거리죠. 오거리 주변을 어떻게 이거는 중심 상업지로 개발을 한다는 거예요. 일반 상업지보다 더 높은 용적률을 가져갈 수 있고, 그리고 또한 여기에 용도라든가 호텔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대 시설을 더 넣을 수 있는 게 중심 상업 지역입니다. 이런 거를 어떻게 용산공원 바로 인근에 있는 이태원로 주변하고, 한남 뉴타운이죠. 한남 뉴타운 하면 뭐 부동산에 관심 있으신 분은 모르신 분이 없을 텐데, 우리나라의 민신도시급 재개발 지역, 서울시 최대의 재개발 지역이고, 여기를 품고 있는 두 지역이 중심 상업 지역으로 개발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뭐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이러한 예정이 나왔다는 것은 앞으로의 충분히 개발의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렇듯 중심 상업지라든가 여러 가지 개발이 들어가는 지역이 바로 용산이고요. 이것도 예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2025년 정도에 나올 예정이고, 현재는 아직 뭐 계획 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주거 지역도 뿐만 아니라 용산을 업무 지역으로 개발을 하겠다. 쑥대입구 쪽이라든가 남영역 쑥대입구 쪽을 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이렇게 개발을 한다라는 건데요. 말하자면 테헤란로처럼 강남역이라든가 역삼역처럼 그 주변에 한강대로 주변으로 해서 초고층 빌딩을 질비하게 들어서 오피스 타운 혹은 뭐 이렇게 업무지구를 중심으로 개발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바로 2종을 일반 상업지역으로 한다는 얘긴데요. 현재 지금 이쪽을 보면은 이쪽이 쑥대입구역이고, 요 정도는 아직 지금 현재 일반 상업지역입니다. 여기는 2종인데 이 지역을 앞으로 상업지역으로 해서 용도 변경을 해서 오피스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개발을 한다라는 계획이 좀 있고요. 이렇다고 하면 이 지역은 이미 가격이 많이 올랐겠죠. 이 지역보다도 이렇게 초고층 빌딩이 들어설 인근 지역을 한번 눈여겨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거는 또 한 가지 용산하면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라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재개발. 최근에 나온 정부에서 나온 개발 방식인데요. SH나 LH가 공동 시행자로 들어가서 여기에 뭐 임대 아파트라든가 여러 가지를 짓고, 대신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겠다. 조합 설립이라든가 뭐 사업 시행 인가 이런 걸 간소화할 수 있는 건 하고, 또한 또 하나 빼놓을 수 없죠. 종상향. 종상향은 어떤 거와 연결된다? 용적률 상향과 연결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공공재개발 지역으로 들어가는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아파트가 높게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아무래도 사업성이 좋겠죠. 그리고 재개발하면 가장 힘든 부분이 10년이 지나도 구역이 지정이 되고 조합끼리 싸우고, 20년이 지나도 될까 말까. 그렇죠. 그렇지만 이거는 빠르게 5년 이내 어느 지역이나 탐나겠죠. 그중에서 용산이 현재 지금 가장 핫합니다. 원효로뿐만이 아니라 청파동, 한남동, 뭐 서계동 여러 가지 지역이 뭐 후암동까지도 지금 공공 재개발을 지금 노리고 있는데요. 현재 지금 이슈화되고 있는 게, 그래서 용산에 있는 부동산들이 지금 뭐 호떡집에 불나듯이 굉장히 바쁘다고 합니다. 무엇 때문에? 공공 재개발 추진 때문에입니다. 이렇다고 하면 어쨌든 용산은 결론은 지금보다는 높이진다, 높이 올라간다. 그렇기 때문에 초고층 빌딩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정부가 개발을 하고 높이 짓겠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정부에 의지하고 발맞춰서 그 인근 지역을 보시면 되겠죠. 그렇다면 이렇게 용산구라 미래 가치는 어떨까요? 이렇게 높이 올라가는 미래 가치. 우선 용산하면 제가 가장 또 주장을 하죠. 서울의 중심이다. 지도를 딱 보시면 서울의 한가운데입니다.
그리고 한강이 품고 있는 이 배산 임수 지역. 누구나 보면은 탐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왜군들이 용산에 자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걸 보시면 용산의 미래 가치는 기본적으로 태어나는 태생이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죠. 그리고 거기에 특별계획구역이라는 명목 하에 특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거는 특징이 제가 말씀드렸죠. 용산구기 때문에 바로 용산구는 서울시라든가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땅이 많기 때문에 이게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한강대교서부터 서울역까지는 미래의 테헤란로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또 용산의 가장 특징,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용산공원이죠. 서울시 구에서 이렇게 정말 이 용산공원처럼 녹지 공간을 크게 확보하고 있는 구는 유일무이하게 용산구입니다. 용산구만이 이렇게 정말 센트럴파크 같은 도심공원이라는 거죠. 외곽에 나가면 공원이 얼마든지 많은데 바로 집 앞에 이 공원 뷰가 보이는 아파트에 산다. 한강 뷰가 보이는 아파트에 산다. 두 가지를 다 가져갈 수 있는 게 용산입니다. 네. 그래서 이 미래가치 이미 아마 여기 입장권을 다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죠. 미래가치의 위상은. 네. 그리고 또 하나 한남 뉴타운은 우리나라 최대의 재개발지입니다. 12,000여 세대가 들어오는 신도시급이죠. 미니 신도시급. 이게 어떻게 들어온다? 한강 뷰를 끼고 용산공원을 끼고 그러면 현재도 동부 이촌동은 부촌인데 앞으로 들어오는 한남 뉴타운, 부촌 당연하겠죠. 그렇다고 하면 이런 용산구는 현재 가치에 이미 반영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돌멩이도 억소리가 난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데요. 하지만 앞으로도 현재보다는 미래 가치가 큰 용산구를 한번 눈여겨보시면 투자를 굉장히 안 먹이는 투자를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용산구청장님보다 더 많이 아실 것 같은 이 용산의 홍보 제대로 해주셨습니다. 지방에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여러 타 지역에 계신 분들이 이 대부도를 보시고 이 용산의 분석에 대해서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인상적인 건 그 수십 년 전에 미군 부대가 외국인 부대, 이 미군 부대가 왜 이 지역을 선택했는지 그게 상당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은요. 2077-6363으로 전화 주시면 더욱더 자세하게 무료로 저희 전문가님이 다시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투자기 대부도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투자처 분석을 도와주실 건가요? 네, 용산구의 한강로 2가입니다. 한강로 2가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용산역에 있는 북측에 있는 상업지역입니다. 일반 상업지역에 위치해 있는 부분이 한강로 2가가 이쪽에 있고요. 상업지역이 있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상업지역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이 지역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요. 이쪽 주변을 보면은 용산역 이남 지역은 많이 개발이 됐습니다. 대형 빌딩이 질비하게 들어왔는데요. 북쪽으로 상업지역이 지금 초읽기에 들어가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대부분 40년 이상의 건물입니다. 물론 낮은 저층부터 시작해서 한 5, 6층 정도의 건물이기 때문에 충분히 사업성이 나온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한강로 2가가요. 그리고 초대형 개발 혼재. 말씀드렸죠. 제가 국제업무지구라고. 용산역 북층에 있는 국제업무지구 이 초대형 개발 호재가 바로 인근에 있기 때문에 늘 투자 수요는 증가하고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용산은 정말 용산구 전체가 개발 지역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만큼 동시다발적으로 주로 재개발입니다. 재건축보다는요.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집가 상승이 꾸준히 되고 있지만 추후로도 개발이 진행되면 될수록 집가 상승을 노려볼 수 있는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주변 입지 환경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입지를 말씀을 드리면은요. 우선은 이제 제가 위치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지금 이 물건 같은 경우는 1호선 경의선 용산역에 도보 3분 거리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3분이라고 하면은 바로 용산역 옆에 붙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근린생활시설입니다. 상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건물은 4층 건물입니다. 상업지역인데 4층이라는 것은 앞으로 사업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전용 면적은 한 8.97제곱미터. 그리고 시세가 현재 이 정도는 시세는 현재 한
2억 밑에서 2억 초반에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보통 상가기 때문에 다주택자로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투자금은 보증금을 제외하고 나면 한 1억 초반에서 한 1억 2천 정도까지 가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입지까지 말씀을 드리면은요, 네. 용산역 하면은요, 북측하고 이 남측으로 나눠지는데요. 이 남측은 현재 지금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준주거 지역 현재 지금 재개발 진행되고 있고요. 종상향해서 이쪽은 보시는 바와 같이 초고층 빌딩이 이미 들어왔습니다. 뭐 아모레 퍼시픽이라든가 용산 서밋이라든가 초고층 빌딩 들어왔기 때문에 이쪽은 개발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많이 비싸겠죠? 뭐 평당 2억 정도 이상을 주셔야 되기 때문에 너무 비싸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쪽 주변을 눈여겨보셔야겠는데 이쪽 지역은 두 군데로 나눕니다. 용산 전자상가 쪽하고 국제업무지구. 그래서 국제업무지구는 뭐 개인이 참여할 수 없는 거고요. 이쪽 지역을 눈여겨보셨으면 제가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이어서 개발호재 한번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네, 흐름 탔으니까. 네, 초스피드로 가겠습니다. 시간 네. 관계상 제가 빠르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개발호재를 말씀을 드리면 제가 용산역에 있는 북측이라고 말씀드렸죠. 용산역의 북측은요. 국제업무지구하고 현재 지금 전자상가 두 군데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국제업무지구는 현재 지금 여러 가지 발표라든가 이미 개발이 시작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전자상가가 개발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궁금한데요. 전자상가가 신호탄을 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신호탄을 쐈냐? 전자상가 보면은요, 이렇게 보면은 지금 이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이미 한 소유자는 회사예요. 나진이라는 소유자가 창업주께서 한 그 회사에서 갖고 있었는데 이분이 2017년도에 별세를 하시고 상속이 됐겠죠. 하지만 이 상속세를 내기에도 어마어마해 보이죠. 상속인들이 이거를 상속세를 감당하기 위해서 요거를 지분을 50% 정도를 처분을 했습니다. 어디에다가 바로 앞에 있는 드래곤 호텔 있죠. 그 호텔에 이제 그 운영하는 운영사에 서부T&D라는 운영사에 처분을 했는데 다른 투자 회사가 이거의 가치를 알고 그거에 위약금까지 주겠다. 그리고 거기에 더 주겠다. 이런 상속자들은 이거에 솔깃해서 이중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상의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배액 상환해주면 되니까. 하지만 이 서부T&D는 이거를 뺏길 수가 없다. 그래서 2년 정도의 법정 싸움을 벌여서 올해 2020년 6월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뒤에 있는 그 개발에 참여한 IMM 인베스트먼트가 인수를 해왔는데요. 물론 협상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거를 그렇게 어마어마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서 이거를 인수했으면 과연 이걸 그냥 놔둘까요? 이거를 지금 개발이 들어갈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현재 이 지역이 전자상가 대부분이 소유자가 회사 한 소유이기 때문에 이게 개발이 들어가면 이거를 신호탄으로 해서 다른 데도 개발이 들어가겠죠? 어떻게? 예를 보시면은요, 전자상가였습니다. 보시면은 뭐 앞에 공영 주차장, 물론 이거는 시유지죠, 시땅이죠. 여기 전자상가가 굉장히 4층짜리, 여기도 상업지역입니다. 어떻게 변했을까요? 최근 모습입니다. 드래곤 호텔 시티죠. 그러니까 40층 규모의 이런 모습이 변하는데 여기만 그럴까요? 지금 말씀드린 낮은 상가라든가 그 주변에 있는 상가 지역이 이렇게 변하겠죠. 이거를 보시면 미래의 용산 그 역 북쪽의 모습을 엿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시세 간단하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말씀 간단하게 해드리면은요. 현재 지금 금액은요. 1억 8천만 원 정도에서 2억 초반 예상 형성돼 있고요. 월세는 예상이 아니라 맞춰져 있습니다. 공실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빡빡하게 맞춰져 있고요.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활용하시면 1억 초반에서 한 1억 2천 정도까지면 매수가 가능하겠습니다. 네,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자, 부동산 투자 해결 대부도 저희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은요. 2077-6363을 전화 주시면 저희가 못다한 얘기들 그리고 또 시청자분들이 못다한 얘기를 저한테 주시면 저희가 무료로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더욱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지 마시고 움직이십시오. Ready? Action!